러시아가 동맹국 벨라루스에 지역 연합군으로 파견한 군대가 속속 도착합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총 인원이 9천 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 공군도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국들의 위협을 막기 위한 방어 차원이라고 하지만 서방은 전쟁 준비로 보고 있습니다. Мы прибыли из центрального региона России, конкретно я с Москвы. Мы приехали помочь братскому народу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усилить их границы.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와 도네츠크, 헤르손 지역에서 120개의 정착촌을 되찾는 등 빠르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에는 도네츠크 시청 건물에 포탄이 떨어져 건물이 부서지고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도네츠크를 장악하고 있는 칠러 분리주의자들은 주민투표를 거쳐 영토 병합을 선언했는데 이번 포격을 우크라이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все осколки на экспертизу и будет уже в дальнейшем.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으로 미사일 요격 능력이 향상되고 있고 추가 지원이 되면 점령지 탈환에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남동부 자포리자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 전문가들은 경제 제재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핵심 물자가 들어오지 못하며 탄약이 고갈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벨라루스의 도움을 얻어 확전을 감행할 수 있고 재래식 무기는 여전히 충분하다는 측면에서 러시아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번 전쟁이 크림대교 폭발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겨울 추위가 닥치기 전 향후 몇 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2014년 러시아에 점령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 푸틴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크림대교의 폭발로 인한 교량 일부의 붕괴는 내년 여름이나 되어야 복구될 전망입니다. 폭발 이후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보복 공습을 무차별적으로 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 거침이 없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남부 헤르손주 75곳, 동부 도네츠크주 43곳을 포함해 600여 곳의 마을을 수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조국을 지키다 숨진 역대 희생자들에게 헌화하며 전의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Захищаємо свою свободу, свою душу, свою землю, свій Київ, своє Запоріжжя, свою Одесу, свій Дніпро і Миколаїв, свій Кривий Ріг. CNN은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우크라이나 공습에 이란의 이른바 가미가제 드론, 자폭 드론이 대거 사용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공습과 용병 기업인 와그너 그룹의 지원에 힘입어 도네츠크주에서는 러시아군이 요충지인 바흐무트 점령을 눈앞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에 긴박한 우크라이나 전황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나토군과의 충돌은 세계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에서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그때 중재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대화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Я не вижу необходимости, честно говоря, по большому счету. Пока платформы для каких-то переговоров нет, окончательно не решен еще вопрос о моей поездке туда. 특히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은 현재로선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이터 통신은 푸틴의 이번 발언은 무기 고갈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러시아는 크림대교 폭발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에 의한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트럭에 폭발물이 터지면서 다리 일부가 붕괴됐고 바로 옆 철교에도 불이 옮겨 붙었다는 겁니다. Как вы только что доложили, сомнений нет. Это теракт,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разрушение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는 용의자로 자국인 5명과 우크라이나인 또는 아르메니아인 3명 등 8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폭발물을 구해
불가리아와 조지아 등을 거쳐 러시아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Нами уже установлен маршрут движения грузовика, где произошел подрыв. Это Болгария, это Грузия, это Армения, Северная Осетия, Краснодарский. 불가리아와 조지아 등은 트럭이 자국을 통과한 사실이 없다며 러시아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트럭 운전사의 신원은 물론 생사조차 공개하지 않아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트럭 테러 이외에 미사일이나 수중 공격이 가해졌을 수 있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군의 유도 기술을 지원받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 4월 우크라이나는 넵튠 미사일 2발로 러시아 흑해 함대의 주력 모스크바함을 격침시켰습니다. 졸속 조사로 폭발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두툼한 겨울옷 차림의 미콜라이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손에는 플라스틱 물통이 한가득입니다. Подорвали там в деревне какой-то водопровод, и мэр города не может до сих пор починить, потому что там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идут. Наши люди не могут туда попасть. 이렇게 물차라도 온 건 얼마 안 됐습니다. 3월 말부터 몇 달은 아예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Це не війна, це воєнний злочин. Бо війна – це коли воюють воєнні, а коли воюють з мирними гражданами, то це воєнний злочин. 우크라이나 동부 쿠피안스크. 러시아군은 쫓겨났지만 사는 건 여전히 혹독합니다. 사실상 노숙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Ну, выезжать куда? Денег нет. Мы 7 месяцев без работы, без ничего. Уже второй месяц без света, без газа. Аборигени. Вибачте, ну це так. За нас всі забули. 전기도 없는데 겨울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Ну что, будем терпеть, будем думать что-то, не знаю. Будем буржуйки ставить, в конце концов. Палатку одну поставили, вторую поставим. А что делать? Будем замерзать. 사정이 훨씬 나은 수도 키이우에선 비상발전기와 난방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전기가 언제 끊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Суттєво збільшився попит. Ми спостерігаємо значний зріст продажу на генератори, зарядні системи, акумуляторні ліхтарі. Також в приватні будинки люди купують буржуйки. 러시아는 지난주 3일 동안 미사일과 드론으로 128곳을 타격했는데 이 중 28곳이 발전소 등 민간 공급시설이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민간 시설 공격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 60대 환자는 한 달 전 갑자기 목이 아프고 숨이 차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숨 쉴 때 목이 아프고 쪼여 와요. 그리고 가슴이 여기 명치까지 데가 아주 그냥 뭐랄까 쓰리가 아픈 거 그런 식으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온 거죠. 심장혈관 3곳이 막혀 있었는데 응급시술로 2군데는 급히 뚫고 회복기를 거쳐 나머지 한 곳도 마저 혈전을 제거했습니다. 이 환자처럼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막혀서 심장근육 세포가 죽는 질환이 심근경색입니다. 그런데 유독 10월이 되면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사망자 수가 껑충 뛰어오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 심근경색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이 성인 228만 명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기온이 10도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19%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겨울이 되면은 이제 응급실로 이제 급성 심근경색가 많이 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혈관에 마침 그런 죽상동맥경화반이 있고 그런 상황이 이제 생겼을 때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이제 많게 되겠습니다. 심근경색이 와도 골든타임인 2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 막힌 혈관을 뚫어주면 잘 치료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계속된다면 119로 전화하거나 병원에 가야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라면 가슴 통증 대신 두통에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계속되는 것도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심근경색 사망 위험이 55% 더 크기 때문에
미리 환절기 혈관 건강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강원도 화천 북한강 상류 헬기 어무 아래 전차가 다리 위로 줄지어 출격합니다. 동부전선을 수호하는 육군 3군단과 2군단의 합동 도하 훈련은 이른 아침 고요한 강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군트럭에 실린 부교가 물 위로 투하됩니다. 내리고 또 내리고 뗏목처럼 펼쳐진 장비. 기다렸다는 듯이 보트가 달려오고 침착하게 하나하나 연결합니다. 적진을 가정해 이뤄지는 훈련인 만큼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마지막 뗏목이 연결되면서 마침내 북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도하 장비 62대가 투입돼 강 끝과 끝을 연결하는 200m가 넘는 다리가 완벽하게 완성됐습니다. 작전이 시작된 지 불과 2시간 만입니다. 수십 톤 K1 전차가 줄지어 다리 위를 달려도 끄떡없습니다. 강과 호수로 길이 막혀도 주요 병력 이동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중대원들과 강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지속 시행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도하 작전을 완벽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을 지속 강화시키겠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 그리고 최근 우리 공군의 미사일 오발 사고 이후 이뤄진 육군 도하 훈련. 빈틈없이 이뤄진 합동훈련으로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이 동시에 명명식을 열었습니다. 선주사의 배가 인도되면 싱가포르와 멕시코, 중국 등을 돌며 원유를 운반할 예정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배에 탑재된 연료 탱크. 세계 최초로 고망간간을 소재로 한 LNG, 액화천연가스 연료 탱크가 실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포스코가 합작해 10여 년 공을 들여 고망간간으로 탱크를 제작하는 기술에 세계 처음으로 성공한 겁니다. 고망간간은 기존 소재인 니켈 합금강이나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강에 비해 작업 공정도 쉽고 성능과 비용 면에서 이점이 큽니다. 영하 163도씨 극저온의 액화천연가스를 견디는 성능도 우수하고 비용은 기존보다 30%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9% 니켈 강을 이용한 연료 탱크 대비해서 최소한 30%의 낮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 생각. 특히 세계 선박 시장은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See, at this moment, what we can see, we are going through a transition period. There is no certainty, but for the time being, what we can say that LNG will be the most preferable choice. 오는 2030년에는 지금보다 5배 이상 시장 규모가 늘 전망입니다. 포스코는 이에 따라 점차 고망간간의 생산량을 늘려 보다 저렴하게 우리 조선업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양산 초기라서 생산량이 조금 제한이 있지만은 연도별로 점차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또 고망간간 연료 탱크 제작 기술도 다른 조선업체와도 공유할 예정이라 우리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저녁 튀르키예 북부 흑해연안 아마스라 지역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탄광 지하에선 110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상과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들은 급히 몸을 피했지만 수백 미터 지하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20여 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11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폭발로 지하 300m에 있는 갱도가 무너져 10여 명이 갇힌 것으로 파악돼 밤샘 구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갱도 안에 불이 나고 유독가스가 발생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밤새 현장을 지키며 살아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졌지만 모두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구조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Büyük bir bölümü de arama kurtarma sonucu yine arkadaşlarımızın gayretleriyle kurtarılmış oldu. Bir madencimizle ilgili bir belirsizliğimiz. 이번 사고는 갱도 내 메탄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현장에는 지금도 갱도 내 화재로 인한 검은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난 2014년에도 서부 소마 지역에서 발생한 탄광 화재로 모두 301명이 숨지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팝아트 작가인 앤디 워홀은 작고 3년 전인 1984년 연예 잡지 베너티 페어의 표지 의뢰를 받고 가수 프린스의 초상화를 만들었습니다. 워홀은 사진작가 골드 스미스가 찍은 프린스의 흑백 사진을 밑그림으로 썼습니다. 문제는 앤디 워홀이 이 사진을 기반으로 15장의 실크 스크린 작품을 추가로 만들면서 발생했습니다. 2016년 골드 스미스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워홀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2019년 1심인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워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작품이 골드 스미스의 사진이 아니라 워홀의 작품으로 즉시 인식할 수 있다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021년 2심은 앤디 워홀 작품이 골드 스미스의 사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상반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안의 법적 핵심은 저작권의 공정 이용과 예술적 완성도에 맞춰 있습니다. 공정 이용은 교육이나 비영리, 창작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사용을 말합니다. 앤디 워홀 측은 앤디 워홀의 작품이 사진을 예술적으로 완성도 있게 변형시켰으며 저작권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신진 작가들의 창작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ut if you want people to be able to make art, when they're not famous, then actually we do need fair use to be pretty robust. 반면 사진 작가들은 앤디 워홀의 실크 스크린 작품은 창작적 변형 없이 여전히 사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예술적 완성도를 달성했다는 주장은 자의적이라고 반박합니다. Most times the photograph is taken in its entirety. And so here you have an entire picture being taken by someone else, used in a way that the photographer is not getting a licensing fee. 미국 관련 업계는 예술적 완성도라는 비평적 영역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미술뿐만 아니라 출판과 영화, 신문, 방송, 라디오, 음악 등 전 방위적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지난 8월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한 지 넉 달 만에 완전체로 무대에 선 방탄소년단.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팍!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뜻깊은 공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더욱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콘서트 Yet to Come in 부산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최고의 순간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무료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사전에 당첨된 5만여 명이 직접 관람했습니다. 돌연 단체 활동을 쉰다는 소식을 접했던 팬들은 이렇게 빨리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I've been a fan for 6 years, but it's been like 4 since I've been to another concert. And with COVID, I'm just really excited and grateful to be here. I love everyone. The music is so moving. Thank you so much.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은 부산 시내 2곳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앞에 모여 떼창으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중단을 한 지 좀 되고서 공연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되게 더 울컥하고. 이른 새벽부터 뜨거운 백사장에 앉아 줄을 서고
we didn't have options, so we thought we can just go to the live diffusion at Hyundai Beach. So yeah. 표도 없이 무작정 바다 건너 날아온 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First of all, BTS taught me a lot about myself, about loving myself, and giving to others. 한 차례 공연 장소가 변경되고 바가지 숙박 요금과 티켓 재판매 등 잡음이 일며 한때 우려도 있었지만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병역과 관련한 진전이 없다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멤버의 군입대로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공연은 한동안 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런 만큼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팬들의 열망으로 행사 전후 부산은 한층 강렬한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